네, 얼마 전에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판세 자체 분석한 결과 서울 49개 지역구 가운데 6곳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서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이게 지난 총선에서 8석보다도 훨씬 못한 결과라서 충격이 굉장히 있었다. 당내에서도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 수치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6석이라는 거 전혀 놀랍지 않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런 뭐 객관적인 문구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평가해 줄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게 잘 터졌다고 봅니다. 서울 49개 지역구에서 우리가 지난 총선에서 8석 네. 얻었는데 이번에는 6석 얻을 거다라는 저 전망이 저는 지금 현 주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렇게 왜 됐느냐, 국민의힘이 왜 이 모양이 됐느냐, 저는 뭐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 손 떼라 제발. 그냥 뭐 국정에만 전념하시라. 그리고 당은 당대로 자생력을 가지고 변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대로 가면 저는 서울에서 6석 아마 뭐 저 정도 성적밖에 못 얻지 않을까. 서울은 아까 뭐 소선거구제 이야기했지만 서울은 극심한 아주 미세한 차이가 전체를 결정할 수 있거든요. 10,000표, 몇천 표 차이로 모든 게 다 그냥 네. 일방적으로 결정이 돼버리는 소선거구제잖아요. 그런 제도 하에서는 우리가 지금 국민의힘이 빠지고 있는 이 늪이라 그럴까,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오지 않으면 뭐 저보다 더 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총선 아직 100일이 넘게 남았거든요. 저는 이 100일이 넘게 남은 시간이 절대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발 대통령 손 떼시고 아니, 국정에나 전념하시라. 왜 당에 이렇게 쓸데없이 개입을 하시냐. 그것도 개입을 잘해가지고 우리 당이 지지도 많이 받고 본인도 지지를 많이 받으면 좋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이름으로 본인 이름으로 선거를 치르겠다. 네. 내가 다 공천하겠다. 이건 너무 확고하잖아요. 그러니까 망하는 길이거든요. 그게 되게 위험한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저 데이터에 대한 해석을 제가 하나 더 붙이면 네. 이 빵점을 준 유권자가 민주당 지지층이 더 많잖아요. 네. 그 국민의힘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 또 많이 줬지만 그래도 그보다는 덜 줬어요. 이제 이게 뭘 의미하냐면 자기가 싫어하는 정당에 대해서 화가 난 유권자가 민주당 쪽이 좀 더 많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의힘을 배척하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 강도 면에서 두 당을 비교하면 지지층의 지지 강도 또는 경쟁하는 정당에 대한 적대감, 이게 민주당 지지층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이게 선거에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두 번째는 중도층의 점수가 네. 민주당이 조금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전반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이 좀 더 강한 정치적 의지를 갖고 있고요. 중도층이 살짝 민주당 쪽으로 기울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론조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우리 여론조사도 뭐 그럴 겁니다만 민주당의 지지율이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강도도 더 단단해요.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한테 안 좋은 거죠. 지금 선거를 예. 앞두고 상황으로 안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럴까를 보면 저는 이제 그 뭐죠 잼버리가 아니고 그 엑스포 유치원. 엑스포 때 제가 그걸 느꼈는데 선거운동을 다니면 사람들이 잘해주거든요. 선거운동을 하러 다니면 사람들이 지지하지 않아도 면전에서 배척하지 않습니다. 아유 고생 많으세요. 이거 하나 드세요. 야구 가면 바카스도 하나 따주고요. 이제 그러다 보면 후보자가 다니다가 와 되겠네. 내가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실제 지지율은 10% 미만일 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엑스포도 마찬가지인데 외교 사절이 와서 한 표 부탁할 때 어느 나라 정부가 우리는 벌써 뭐 다른 나라 지지하기로 했는데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유 좋은 성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덕담을 해주죠. 근데 그런 거를 모아와서 판단을 할 때 이제 붙었다, 팽팽하다, 역전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게 문제잖아요. 그리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마찬가지인데 대통령 이름으로 보궐선거 치른다. 그래서 유죄 선고 받은 사람 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면해가지고 그래갖고 거기다 또 공천을 주니까 당원들은 또 뽑았어요 그거를. 또 내보냈네. 그러니까 심판선거가 돼버렸어요. 17% 차이로 졌는데 대통령이 엄청 실망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판단하고 정보를 모으고 그 정보를 해석하고 그 판단하고 그리고 그거에 의거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이 시스템 전체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을 둘러싼 그 참모들 사이에서 이 프로세스 전체가 마비돼 있다는 거예요. 안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 작가님, 유 작가님 분석에 대해서는 예. 저는 다 동의합니다. 그렇죠. 우리 선거해보면 다 알죠, 그거. 그리고 예. 뭐 우리 대통령께서 제 말을 듣기 싫으면 방금 유 작가님 하신 말씀을 딱 듣고, 예? 절대 안 들어, 뭐, 근데. 아니, 딱 듣고 그러면 그 밑에 여론조사에 나타난 숫자만 봐도 절망적인데 그 밑에 깔려 있는 민심은 저는 더 무섭다고 느끼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그러면 예. 대통령께서 그 정도면 이제는 변화할 때가 저는 됐다고 보거든요. 그거 안 들으시면 정상적인 대통령이 안 대통령이라. 들어요. 문제는. 아니요. 저는 변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두고 두 분 말씀의 같은 맥락이 결국 총선을 결정하는 것이 정당이 아닌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다. 이제 이렇게 종합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통령 지지율과 총선은 불가분의 관계다. 이렇게 그럼요. 과거 예. 선거에서도 다 그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긍정이 35%, 부정이 63%로 조사가 됐는데요. 대통령 국정 운영 긍정 평가가 30% 초중반대. 여태 다른 조사에서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은 수치입니다. 지난 2020년 총선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보다는 낮은 수치고요. 정권 심판 여론이 확장될 공간이 크다는 해석이 가능할까요? 어떠십니까? 이거 이제 4년 전 총선 때요. 그러니까 21대 총선 때 그때 보면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잘한다가 못한다보다 5%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약간 5% 정도 더 많았습니다. 잘한다가 못한다보다. 근데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이제 잘한다가 35%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알파는 5보다 작아요. 못한다가 60%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알파가 5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잘한다가 30에서 40 사이, 못한다가 55에서 65 사이를 1년 반째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작년 6월 지방선거 끝난 직후부터 저 구조가 고착이 되어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언론에서는 기자분들이 뭐 몇 퍼센트 올랐다 내렸다 이러는데 다 의미가 없고요. 네. 그냥 저렇게 35대 65로 딱 통계상의 오차만 있고 고착된 채로 1년 반 가까이 지금 흘러왔습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여당이 선거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맞아요. 예. 저 말씀 맞는 게 우리 예. 계속 이야기가 그래서 저 지지도 가지고 저게 뭐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계속 1년 반 이상 끌어온 저 지지도 가지고 국민의힘 보고 총선을 그냥 치르라. 그것도 뭐 용산의 어떤 직할 체제로 총선을 치르라. 그거는 총선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도 자각을 하고 우리 총선하실 국민의힘 우리 식구들도 극렬하게 저는 저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저항 어떻게 하느냐. 공천권 때문에 안 되죠. 안 되고 있지만 저는 저 구도 저대로 가면 대통령도 망할 겁니다. 저걸 가지고 어떻게 총선을 치르겠어요. 네. 저 구도를 벗어난 선거가 역대 있었거든요. 예컨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말기에 2012년 선거, 박근혜 비대위 선거, 그때는 이명박 대통령 지지는 굉장히 낮았어요. 근데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들한테 기대를 주면서 우리가 그 선거는 이겼습니다. 근데 그 4년 후에 2016년 총선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치른 선거는 불과 4년 전 선거하고 완전히 딴판으로 선거 한 달 전에요. 이거 선거 모르는 게 3월 정도에 우리가 170석, 180석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때 네. 2016년에. 근데 그때 뭐 진박 간별산이 뭐니 뭐 재공천 두고 그냥 난리를 치고 이러다가 예, 뭐 당대표 직인 들고 막 도망가고 막 그런 그때 일이 있었죠. 123대 122로 우리가 한 석을 뺏겨가지고 우리가 기호 1번을 이제 내줬어요. 민주당에. 그 이후에 민주당한테 우리가 총선에서 이겨본 적이 없고 계속 민주당 1번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역대 선거만 이렇게 봐도요. 대통령께서 직접 보시라고요. 어떻게 됐는지. 보시면 대통령이 왜 당에 손을 떼야 되고 왜 당이 자발적으로 그다음에 공천도 대통령하고 대통령 부인하고 비대위원장이 세 분이 앉아서 공천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대통령 눈에 부인이, 다 보이는 거예요. 대통령 부인이 개입됐다는 증거는 아직까지 없는 걸로
그런 자, 말이 있다는 그런 거죠. 이야기가 그런 있다는 얘기가 거죠. 있다는 거죠. 아니, 오해가 있습니다. 유 의원님께서 뭐 오해할 이제 건 없어요. 2016년 총선 이제 예.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어떻게 정부가 나가야 되는지 이제 대통령이 어떤 변화를 보여야 되는 건지 그게 관건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정권 심판론 늘 총선마다 등장하는 이 정권 심판론의 프레임을 이번에는 한동훈 비대위가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되려면 그러니까 2012년 총선 12년. 때 그때 야권 단일화 그때 제가 정치를 할 때여가지고 정말 어렵게 모든 야당이 후보 단일화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붙었거든요. 그리고 야당이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여당이 이겼거든요. 이긴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나중에 저희가 평가할 때 차기 주자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만 해도 야당의 지도자로서 굉장히 강력한 지지 기반을 구축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낮지만, 그죠? 낮지만, 박근혜 씨가 그때 당시에 당을 이끄는 과정에서 기대를 모았기 때문에 네. 그 선거를 야권 단일화의 파도를 넘어서 이제 승리했다는 거죠. 그 2016년도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도 높지 않았지만 차기에 두드러진 지도자도 없었고요. 당은 진박감별을 둘러싸고 엄청난 내용에 빠져서 공천이 아주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혼돈에 빠졌으니까 당시 국민의당이 만들어져서 민주당에서 수십 명의 의원들이 이탈해서 호남을 석권했는데도 일당을 뺏긴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이제 그렇게 됐던 거고 지금은 어떠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예컨대 그 윤석열 지지층의 범위를 벗어나는 어떤 확장성. 그걸 넘어서는 더 확장된 기반을 갖고 있는 사람 같으면 이게 반전의 계기가 돼요. 그 딱 나서 대통령 선택시켜 내가 알아서 하겠어. 그럼 대통령이 겉으로 좀 쇼 좀 하는 거죠. 죽어주는 척, 져주는 척. 그러면 싹 기대를 모아서 외연 확장을 하면서 총선을 치를 수 있죠.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대통령이 직접 하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지금 비대위를.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이제 단정을 하시는 건데 데이터를 보면 예. 그런 사람이 아닌 걸로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티가 어마어마하고요. 제가 현역 정치인 시절에 받았던 안티보다 더 강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게 안 돼요. 바뀔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겁니까? 이제까지 봐서는 예. 저는 한동훈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태생적 관계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양반 지금 오늘부터 정치 처음 시작하잖아요. 예. 그럼 자기도 왜 정치판에 돌아가지고 총선을 불과 100일 정도 앞두고 내가 지금 뭐 하는지 그럼 내가 뭘 해야지 이 선거에 이기는지 그걸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안 해요. 아니 그거 생각하면 벌써 유승민 의원한테 만나자 해가지고 벌써 얘기 들었지. 저를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식적인 이야기잖아요. 그거를 생각 안 하면 그냥 다들 지자 죽자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대통령 친하니까, 대통령 뭐 부인하고 친하니까 이야기 잘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 그게 강점이라면 강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되니까 본인을 위해서도 당을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이 중도라는 게 지금 어느 정당을 찍을지 결정 안 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마음을 아까 우리 유 작가님 말씀하신 그분들 마음이 사실은 민주당 쪽에 한 2대1 정도로 더 많이 가 있거든요. 살짝 기울어 있어요. 중도 살짝이 아니고 많이 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 마음을 우리가 돌려오지 않으면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지난 대선에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 마음이라도 다시 돌려오지 않으면 아 이번 선거 못 이기는구나 라는 거는 이제 뭐 그냥 삼척동자도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 유 작가님 말씀처럼 예. 민주당이 이대로 좋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체제로 방심하고 있을 때 국민의힘이 전격적으로 짜잔 이래 하면 저는 살 길이 보이는 거예요.